대표님이 기도하시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학교를 잘 알게 하시고 또한 많은 다음 세대 귀한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학교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승식 목사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서울한영대학교 이사장님이시며 창조자연산 박물관 관장이십니다. 또 창조국제기독교학교 교장이시며 새역사창조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사연 보시죠. 제가 바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먼 길에서 이렇게 구석까지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뭐 비록 이렇게 외진돼서 먹긴 하지만은 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우리 한국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또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는지 우리 한국교를 위해서 아주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창조 교육 현장에 우리 창조 자연사 박물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또 이어서 이제 창조 국제 기도학교 이 또한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 큰 틀에서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한 것과 또 우리 또 각 교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적절히 말씀드려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목회 43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개척한 후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43년 동안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교육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최초의 1885년도 9월절 아침에 언더도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적용해서 선교의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티칭하고 힐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역들을 하면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장족의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국 그 기독교의 그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일으키는데도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 알고 있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제학당에 대한 이야기, 배제학당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다 보니까 왕정 시대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또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결국 구속되었고 구속된 그들을 선교사들이 잘 이렇게 돌보고 또 책도 넣어주고 그래서 마침내는 미국으로 유학시켜서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또 하버드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까지 마치고 이제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성경적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그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 열매란다면은 선교사들의 토대 위에서 한 인물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을 많이 세운다는 것보다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맞아서 그 학생들이 없다, 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사실은 없어지는 것보다는 제 소견에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돼요. 네. 사람 있고 그 현재 추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의 자녀가 있고 또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지금도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밤예배 때 가끔 외부 강사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와서 보시면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은혜를 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런 이제 참 소망적인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제가 돌아보건데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목표 가운데 이제 은퇴할 날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장 잘한 일은 창조 국제 기독교를 세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43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선교원, 한쪽에 선교원, 한쪽은 이제 교회, 그 당시에는 선교원에 대한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지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그냥 그만두기도 하다가 다시 열었다가 또 유치원 했다가 방과후를 했다가 그러다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 13년 전에 정식으로 이제 국제 기도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참 좋은 학생들이 배출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많이 입학도 하게 되고,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적인 문제는 우리 실무적인 담당자가 디렉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말씀을 한번 주시고, 먼저 한 말씀. 저희 학교는요, 창조국제 기도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또 국제학교의 특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지금 유치부부터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치부 5, 6, 7세, 그 다음에 초등학부, 그 다음에 중학부, 고등학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성, 지성, 사회성을 기본으로 아이들에게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3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작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뭐 두세 명씩 계속 홈스쿨링으로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지금은 저희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 학교가 이제 미국의 FOA라 해서 페이스 아웃리치 아카데미라는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미국 그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어요. 인증이 된 학교인데 그 학교의 졸업장을 받고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아이들의 진로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한국대학도 진학을 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외국의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FOA라는 그 페이스 아웃리치 아카데미 그 졸업장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 아이들의 이제 90% 이상이 미국 대학교에 합격을 하였고요. 장학금을 받고 아이들이 이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최근에서야 많이 졸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교를.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이번 5월달에 졸업한 학생은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의 그 메인 캠퍼스인 그
메디슨 캠퍼스에서 이제 졸업을 하였는데요. 그 학생은 지금 이제 졸업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명씩 아이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런 신앙 습관이라든지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각 교회에서 또 봉사도 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저희가 또 음악 시간에 악기를 주로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악기를 통해서 각 그 교회에서 또 이제 찬양단으로 또 찬양 리더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같이 듣게 되는데 그런 소식을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그 성적 잘 받아가지고 그런 지적인 것만 적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신앙적인 부분도 굉장히 아이들이 지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신앙적인 어떤 습관도 잘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대학교에 가면 이제 신앙을 좀 놓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신앙적인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그 교수가 2명이 방문했어요 우리 학교에. 물론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방문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인성이 또 신앙관이 잘 잡혔나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차에 우리 학교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뭔가 그 이제 교수들과의 대하는 부분이나 학교 학생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아주 참 건실한. 미국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볼 때는 뭐 이제 많이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깊이에 들어가면은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실을 보면서 그 교수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학교에 왔어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에 대한 이 효과나 혹은 교육을 참 무서운 것이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네, 생각이 언뜻 나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 직함하고 존함하고 좀 비교하면. 네, 저는 박성실입니다. 우리 학교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성실. 네. 네. 저희 학교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영성, 지성, 사회성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고 그 안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영성은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체포를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찬양하고 또 영어 성경 암송을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영어로 예배 소설을 이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금 영어를 1장부터 2장을 전체를 다 이제 예배 소설을 이제 암송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주 금요일 날은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함께 드리는 이제 채플 시간이 따로 있고요. 그때 저희 요정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창조 가족 기도회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홈스쿨링 프로그램 이제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홈스쿨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워드빌딩, 이제 단어죠. 그래서 이제 그런 5가지 과목들을 저희가 영어로 100%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원어민 선생님께서 또 영어로 이제 수업하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영어적인 면, 그다음에 지적인 면들을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매년 여름마다 저희가 여름에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캠프는 저희가 지금 11년째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그 이벤절 대학이라고 그 학교에서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테소를 가진 그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또 말씀을 이제 함께 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이 공동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저희가 초대하여서 함께 또 영어로 또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주제가 좀 있는데요. 이번 연도는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변화, 이제 어떤 내적과 외적인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문학 소설이 있어요. 그림책이랑 이런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책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와 또 이제 글쓰기 또 그다음에 그 게임 같은 거, 활동 같은 거 이렇게 즐겁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성,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성은 아이들에게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를 이제 가르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제로 저희가 이제 해외 아웃리치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몽골, 그 다음에 저희가 라오스 예, 이제 그런 이제 나라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2주에서 3주 또는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문화도 배우고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저희도 가서 저희 영성이나 이제 지성 이제 훈련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센터 또는 선교지, 필리핀이나 뭐 이제 이런 라오스나 뭐 이런 선교지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물품을 집에서 가져와요. 뭐 양말이라든지 색연필이라든지 이런 학용품 같은 거를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물품을 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일보 박병등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지도 있는데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국제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국제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만의 그 차별점에 대해서 먼저. 네. 아까 우리 디렉터가 이제 잠깐 개괄적인 얘기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수도권에 있는 국제학교 가운데서는 우리 학교가 가장 학비가 저렴하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실력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영어 캠프를 여는데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와서 그리고 그냥 그저 대충 교사가 아니고 그 테스트를 전공한 교사들 그 학교하고 우리가 MOU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현재 이제 교사들이 여기 오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학점에 반영도 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도 10여 년 전쯤 됐을 때 그 시테스 감경철 회장님도 그 영어 교육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회장 되시는 장로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그 원어민들 한 명 초청하려면 전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죠. 저희는 이제 이분들에게 숙소와 저 관광 같은 것도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로 이렇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국제학교 자체에서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교육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캠퍼스는 3,500평 정도 되거든요. 자연 환경이. 그리고 이 부설도 또 이따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창조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서 오늘날 일반적인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일학교 공부를 하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공립학교에서 배워서는 안 될 것까지 배우는 현실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 교회를 신앙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좀 힘이 있으니까 하겠지. 아니죠. 저희도 처음에 2-3명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제도도 보완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많은 양의 인재를 배출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한 분만이라도 딱 배출한다면은 그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선교원 이름을 요셉 선교원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 속에 한 명, 요셉 같은 님을 한 명만이라도 배출한다면은 그 평생의 목표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인구 절벽 시대에 또 사회 문화 자체가 또 반기독교 정서가 또 팽배한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 뜻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런 목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표를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 수도권에서 학비가 싸다. 영어 이런 접할 수 있는 그런 원어민 교사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캠퍼스, 또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다 하셨어요 아까. 예,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제가 좀 예.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목회사에 43년, 우리 학교가 이제 13년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하게 사역을 해오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은 정말 사사시대의 그 말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음 세대가 되죠. 그래서 좀 오랜 이제 목회와 또 학교 이렇게 창조학교, 기도학교 운영하시면서 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런 지금 다른 세대가 된 우리 현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가장 힙하게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이론적인 게 아니고 목사님 경험이나 학교 운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안학교를 하면 최고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한다면 더더욱 좋고, 그건 여건이 안 된다면은 가장 신앙의 기본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 저녁 예배, 그 주일 낮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녁 예배도 참여시켜서 그 예배 속에서 아이들이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적인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는 줄 알지만, 저희 교회 프로그램 중에 이 다음 세대는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제일 예배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 이제 주일 아침에만은 꼭 이제 비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비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출석이나 뭐 전도나 성경이나 이제 레벨별로 테스트해서 1등, 2등, 3등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저학년, 고학년 나누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청년부, 대학부 나눠가지고 1등 하는 학생들에게는 비행기 티켓을 100%, 2등은 뭐 70%, 3등은 50% 이렇게 해서 비전 트립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라사랑 국토 기행 해가지고 6월 6일이 되면은 이 젊은 아이들에게 나라에 대한 외국심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공교육이나 이제 그런 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이제 나라사랑 국토 기행 또 세대 읽기 여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세대와 아이들 이제 부모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대가 아까 좋은 질문하셨는데 사사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됐다고 하잖아요. next generation. 그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었는데 다른 세대가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족 같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목양신문 국장이신 박한근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도 이제 미리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그 공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또 다른 부분, 또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걸로 채울 수 있는지 또 어떤 걸로 채워가고 있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성경 수업이나 예배 이런 그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 거 하고 졸업 후에도 신앙을 다들 잘 이어가고 있는지 네. 지금 졸업생이 어느 정도? 미국을 갔다 온 졸업생 이제 아니 꼭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학교를 거쳐가. 네, 거기 뭐 뒤쪽에 나오는 네. 학교 리플렛 뒤쪽에 네. 졸업생 현황이 아까 말씀이 13년 되셨다고 네, 해서 네. 어느 학생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그리고 큰 규모가 아니라서 우리가 네. 첫째는 기숙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핸디캡이죠. 네. 그래서 이제 먼 데서 오지 못하고 네. 본인들이 이제 등교를 해야 돼요. 등하교를 해야 돼요. 등하교를 예, 해결해야 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적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사를 오시는 분도 있어요. 백모 삼천 집여 정신을 가지고. 기숙형이 아니 돼서 그렇군요. 네. 기숙형 정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리고 또 우리 학교는 또 우리 디렉터가 까다롭고 너무나 이제 보수적인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또 못 쓰게 만들고 뭐 아시는 대로 이 휴대폰이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저희가 스마트폰 자체를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냥 전화 들어오면 아니요 그냥 소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스마트폰 자체가 없고요. 공기계도 안 되고요. 그냥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요즘 키즈폰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키즈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화만 되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개교 이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대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숙제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굳이 핸드폰이 아닌 집에서 이제 부모의 감시하에 이제 데스크탑으로 그래서 다 공부면 과제면 이런 것들은 또 인터넷 설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들만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 그 인터넷을 집에서 하게 되면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이제 뭐 어떤 IT 교육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쉽게 노출하는 거를 좀 막아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모들의 다 서명을 받고 동의하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생 수는 어느 정도 현재 재학생이?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네. 한 학교 20명, 네, 30명. 네, 아니요, 전체가. 그-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학교 네, 다 근데 있어요. 이게 이 휴대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화화됐기 때문에 이 벽을 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학교에 방침이 있고 빌 게이츠도 뭐 자기 아이들을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이상 못하게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지만은 일반적인 그 부모들,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이거를 넘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이제 단호하게 넘는 부모들만 오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학교 문턱이 높죠. 예. 한 가지 기사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3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20명이요. 20에서 30명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통보하는데 커리큘럼 네. 교육 과정을 어떻게 좀 단계별로 나눠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팔타임 선생님들이 저희 전체 선생님들이 13분이에요. 학교는 작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따로 계시고, 그래서 뭐 저희 제가 저희 학교 브로셔에 보면은 과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기초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 뭐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뭐 외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성경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성품 과목,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시겠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 배출된 학생들의 어떤 결과, 중학교를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는 아이 하나를 추천하는데 그때 동산고등학교를 들어간 애도 하나 있고 지금은 이제 걔가 이제 국정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한 학생들이 이 방학 때 되면 와서 이제 이런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제가 정말 감동된 감정 중에 하나는 외교나 과학고나 여러 이제 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잖아요. 미국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스피치나 이런 것들 미국식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데 아주 편한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부담을 느낀다고. 그 원인이 뭔가 저희는 완전히 미국식 커리큘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디렉터가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마인드를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자체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그 이제 지원하는 그 자격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90%는 크리스찬들을 그렇죠. 예. 그런데 10% 정도는 이제 비신자 입학을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혹시 뭐 비신자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잘 적응이 되는지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좀 네.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든 초기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네. 학교의 규정상 이제 그 어긋난 그런 행동 규칙 있잖아 학교 규칙이. 그래서 한
몇 사람 또 이렇게 재적 처리한 그런 아픈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도 이해하고 네. 왜냐하면 그 한두 명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물들어서 학교의 어떤 그 교육 목적이나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아픈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나 외국에 나가는 모든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또 쓰는 말 가운데서 우리 학교는 평범한 아이가 들어가지고 졸업할 때는 비범한 아이가 된다. 그런 농담을 제가 드려요. 좀 현실적인 질문 좀 할게요. 예. 저는 우리 두 아이들 다 이렇게 국제학교 졸업했거든요. 예. 첫째 궁금한 게 20명이면 이 학교 운영하려면 학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학비가 많아야 운영될 것 같은데 아니면 교인들이 주로 오는 건지 근데 실제로 저희 학교 졸업한 아이도 외국에 가서 적응을 엄청 잘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중언어로 하기 때문에 예. 오전에는 영어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한국 교과를 가르치는 걸로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외국에 진행하는 거는 비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외국의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학교를 따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따로 못 보내고 대학 같은 데는 아이들을 보내려면 1년에 학비만 10,000불이 넘는데 그런 지금 좋은 학생들, 졸업생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그 이제 아까 졸업생들이 말씀드렸듯이 예.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히 그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학교에 약간 전략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이래서 약간 칼리지 쪽으로 가면 학비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편입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학교. 이제 그런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위스콘신 대학을 조금 보내고 있어요. 졸업생들이. 근데 위스콘신이 이제 그 메인 캠퍼스 메디슨이라고 되게 아주 아이비리그에서 되게 높은 그런 학교고 학비도 굉장히 비싼 그런 학교가 있는데 반면에 위스콘신에 이제 다른 브랜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대학의 그 지역별로 학교들이 과별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퍼리얼이라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수퍼리얼 캠퍼스, 그다음에 밀워키라는 그런 캠퍼스, 캠퍼스별로 그 과가 조금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헤드쿼터, 그러니까 메디슨보다는 좀 더 학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이들한테 먼저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나는 더 좋은 학교로 가겠다 하면은 이제 편입을 하는데 같은 학교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 학점이 전부가 다 인정이 돼요. 그리고 편입이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노하우, 굉장한 노하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이렇게 편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메디슨에서 졸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학생들이 사실 가서 다 이제 알바를 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주는 팁이거든요. 근데 이제 F1 비자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유학 비자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말야 되죠. 근데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서는 알바하는 게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 안에서 알바를 찾아라. 학교에서 진학 지력을 합니까 미국 대학을요? 그럼요. 어디서 네. 지원하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다 진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유학원을 일체 통하지 않고 왜냐면 얘들 기숙사로 넣는 거야 아니면 일반 어떻게 애들 생활을 어디서 하죠? 다 기숙사죠. 미국은 다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자까지 다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비자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직접 다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체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학원을 통해서 간 아이들은 없어요. 학교에서 제가 다 직접 컨설팅하고 학교를 찾고 그리고 그 학교에 직접 연락해서 그 장학금 받는 것까지 다 그 입학사